자, 먼저 갑자기 여기에 사내 적립이 있고 사외 적립이 있죠, 여러분들. 예, 우리가 사외 적립은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 외부에 퇴직금을 적립하는 게 사외 적립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퇴직연금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내 적립은 회사 내부에 적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우리가 사내 적립이라는 표현은 그냥 회사 외부에 적립을 하지 않으면 그냥 사내 적립한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앞으로. 알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퇴직연금제도 있죠? 그게 이제 2008년도 우리 금융위기 때 들어왔거든요. 유럽 금융위기 때. 예, 거꾸로 얘기하면 2008년도 전에는요, 퇴직금을 주로 어떻게 줬냐면 회사가 직접 줬어요. 그렇죠. 회사가 퇴직금을 직접 주면 문제가 뭐냐? 회사가 망하면 예, 우리가 임직원들은 예, 퇴직금을 못 받고 쫓겨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게 불가능하거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애로가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예, 노후가 되면 예,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생활을 해야 되는데 생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만약에 임직원이 받아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다라고 하면은요, 회사가 직접 퇴직금을 100원을 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회사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내부 적립이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내부 적립은 앞으로 회사 내부에 적립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외부에 적립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2008년도부터 나온 게 얘입니다. 뭐냐면 자, 회사야. 너희들이 잘 나가든 잘 못 나가든 임직원이 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야 될 퇴직금은 안정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외부의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적립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사회적립이에요. 알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계 때 배웠던 회사는 추정되는 금액을 다 외부에 적립하죠. 그죠? 근데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80% 이상만 적립하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것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 회사가 일부 주고 그 다음에 외부의 금융기관 퇴직금이 적립되어 있는 것에서 일부 주고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죠? 그래서 그 현실을 반영해서 우리가 총 100원 중에서 80%인 80원을 외부의 금융기관에 넣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죠? 이렇게.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임직원이 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퇴사를 할 때는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80원의 퇴직금을 주겠죠? 맞죠? 그러면 만약에 회사가 망하지 않더라면 임직원은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안정적으로 80원 받고 그 다음에 회사한테 20원의 퇴직금을 받고 만약에 회사가 망하더라도 얼마는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왼쪽은 하나도 못 건지지만 오른쪽은 80원은 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법 있죠. 법인세법은 이렇게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임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퇴직금을 받아갈 수 있으니까. 알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법에서 극단적으로 우리가 외부 적립을 장려를 하려면 외부에 전부 다 퇴직금을 예치하는 걸 장려를 하겠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실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만약에 미래에 임직원한테 줘야 될 퇴직금이 100원이 돼요. 그럼 100원이다라고 하면 분계를 이렇게 끊잖아요. 어떻게 끊냐면 1기라고 가정하면 대변의 퇴직급여 충당부채 100원. 그 다음에 차변의 퇴직급여 100원. 이렇게 기말에 분계 끊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1기라고 가정하면. 그죠? 그럼 실제로 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한 건 실제로 퇴직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을 회사가 미리 비용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나갈 퇴직금인데, 실제로 안 나갔잖아요. 미래에 나갈 퇴직금인데, 지금 부채로 미리 인정을 받죠. 미리 부채로 인정받으면, 차변에는 퇴직급여라는 비용, 그럼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미래에 나갈 퇴직금이 지금 부채로 미리 인정되면, 차변에 비용이 오니까 좋은 거예요. 맞죠? 근데 세법은 어떻게 하냐? 왼쪽 방식 있죠? 왼쪽 방식이란 회사가 외부에 적립하지 않고 회사가 직접 주는 거예요. 직접 주는 건 세법에서 이제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됐죠? 미래 하나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요. 극단적으로 외부 적립을 장려하기 위해서 외부의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지만 미래에 줘야 될 퇴직금을 확실하게 줄 수 있잖아요.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인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외부에 퇴직금을 적립을 해야지만 미리 부채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미리 부채로 인정해 준다라는 건 미리 송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송금으로는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알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세법은 외부 적립을 장려하지 내부 적립을 장려하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걸 좀 알고 계시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위쪽 보지 마시고. 근데 다시 우리가 퇴직연금제도는 급여형과 기여형이 있죠. 그죠? 요것 좀 한번 여러분들 복습해 볼게요. 복습.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추계액이라는 건 추정되는 퇴직금 금액이죠. 맞죠? 그래서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 회사가 퇴직금 100원을 줄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자, 추정을 했는데 우리가 확정급여형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누구의 계좌에 퇴직금을 넣냐면 법인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어요. 그래서 아마 이걸 여러분들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배우셨을 거예요. 그렇죠? 한번 그림으로 예를 들어볼게요. 보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법인의 계좌에 넣는 건 이건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왜 안 준 거냐면 임직원의 퇴직금 계좌에 넣어야 준 거지 이건 법인의 퇴직금 전용 계좌에 넣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형에서는 법인이 금융기관에 퇴직금을 넣은 건 이건 송금이 아니라 본인 계좌에 예금한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금했다라는 건 이건 개정 과목이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자산이죠, 자산. 뭐미 되면 자산 아니지만 자산이라 할게 일단 지금은 자산. 그러면 우리가 임직원에 추정되는 퇴직금 예상액 100원은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임직원 계좌 안 샀으니까.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 퇴직연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금융기관이 굴리죠. 이 퇴직금을 굴려요. 그렇죠? 굴려가지고 수익을 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실을 낼 수도 있죠. 그랬을 때 만약에 운용 수익을 20원 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법인 계좌에는 총 얼마가 들어가 있냐면 100원에다가 운용 수익 20원까지 냈으니까 총 120원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120원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한대요. 그럼 퇴사하면 얼마 주면 돼요? 100원만 주면 돼요. 왜냐하면 계속 추정되는 퇴직금이 1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00원만 지급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우리가 이 퇴직연금 제도는요, 세무 1급에서 말문제도 많이 물어봐요, 말문제도. 우리가 세무 2급까지 분개만 내잖아요. 근데 세무 1급에서는 요 퇴직연금 제도를 재무회계에서 말문제도 꽤 많이 물어봐요, 분개랑.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재무회계까지 대비. 자, 근데 거꾸로 금융기관이 손실을 낼 수도 있죠. 그래서 거꾸로 손실을 20원 낸 거예요.
뭐 20원 내면 법인 계좌에는 80원밖에 없죠. 근데 나중에 임직원이 퇴사할 때는 100원을 맞춰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예금을 20원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추계액이 존재할 때, 이게 추정되는 부채잖아요. 우리가 추정되는 퇴직금 예상이 부채죠. 이렇게 추계액을 부채로 인정해주는 세법상 개정 과목이 충당금이거든요. 충당금. 그렇죠. 우리가 추계액이라는 부채를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해주는 우리가 부채 개정 과목을 충당금이라고 충당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확정급여형은 임직원한테 퇴직금을 주기 전까지는 추계액이 존재하기 때문에 충당금의 존재를 세법 인정해요.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랑 대비하실 게 우리 급여형 나오면 또 항상 뭐가 세트로 나와요, 여러분들. 기여형. 그렇죠? 그래서 여기 기여형 할게요, 기여형. 물론 여기 확정급여형은 법인 귀속이다라는 건 법인이 운용 책임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얘랑 비교하실 게 일단 기여형. 자, 기여형은 급여형과 반대로 임직원 계좌에 법인이 퇴직금을 주는 거예요. 맞죠? 주는 거예요. 왜 퇴직금을 주는 거냐면 퇴사할 때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임직원 개인 계좌에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아마 여러분들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라는 개정 과목으로 처리하죠. 그래서 얘는 송금. 그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융기관이 잘 굴려가지고 20원의 이익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개인 계좌에는 120원 들어가 있는 거고. 그럼 나중에 종업원이 퇴사한다라고 하면 자기 계좌에 120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120원을 받아가면 되는 거고, 임직원은. 거꾸로 손실을 냈어요. 거꾸로 손실을 내면 80원밖에 자기 계좌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나중에 퇴직금을 받아갈 때는 80원밖에 못 받아가요. 그래서 좀 이따 띄우겠지만 요 기여형 같은 경우에는 운용 책임이 개인 임직원한테 있는 거죠. 맞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추계액이 추정되는 부채잖아요. 추정되는 부채가 기여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임직원 계좌에 퇴직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정되는 부채가 없는 거예요. 주고 있는데 부채가 어디 있어? 맞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확정 기여형은 추계액이 없어요. 없으니까 우리가 추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세법상 개정 과목으로 충당금이라고 한다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충당금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그게 다 충당금이거든요. 퇴직급여 충당금, 퇴직연금 충당금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시험은 퇴직연금 제도에서 급여형, 확정급여형을 가정하지 기여형을 가정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 우리 시험 목적상 실기에 확정 기여형이라는 곳이 있으면 거기는 입력 안 하시는 거예요. 시험 목적상. 그렇죠?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암기해 주실 게 있어요. 보시면요. 자, 우리가 추계획 있죠, 추계획. 아까 추계획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연도 말에 회사의 부채 잔액이에요. 부채 잔액. 예상되는 부채잖아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쪽 우리가 충당금 쪽은요. 올해 연도의 세법상 비용의 송금의 한도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예요. 송금. 그럼 송금은 단기 개념이에요, 누적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이에요, 단기 개념. 맞죠? 근데 우리가 충당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손 충당금도 그렇고 기말에 일단 추정부터 먼저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전기말 추계액이 1,000원.
다음에 단기말 추계액이 3,000원이래요. 3,000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연도에 증가한 부채는 2,000원이죠. 기말에 3,000원 있어야 되는데 이미 1,000원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회계에서 어떻게 분계 끊냐면 이렇게 분계 끊죠, 여러분들. 차변에 퇴직급여 2,0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퇴충이라고 좀 할게요, 여러분들. 퇴충 2,000원. 이렇게 분계 끊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세법상 한도가 송금 한도란 말이에요. 그럼 송금의 한도는 단기말 추계액이 송금의 한도가 아니라 우리가 단기 중에 증가한 부채가 단기 중에 증가한 추계액이 송금이 되는 거예요. 단기 중에 증가한. 그렇죠? 근데 우리가 충당금 시리즈는 전부 다 기말의 예측부터 먼저 하죠. 기말의 부채 잔액. 이게 누적이잖아요. 그렇죠? 기말의 부채 잔액에서 이미 있는 걸 뺀 나머지만 우리가 비용으로 설정하죠. 설정.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송금, 올해 연도에 송금으로 될 금액은 올해 연도의 부채 증가액이지 추계액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0장하고 11장은 중요한 게 이게 누적이냐, 단기냐가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추계액은 부채 잔액이지 올해 연도의 부채 증가액이 아니에요. 추계액이라는 것 자체 개념을 부채 잔액.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그럼 세법은 추계액을 2개를 쓰거든요. 2개? 2개를 쓰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 총 2개가 있어요. 뭐냐 여러분들이 배우신 일반 기업 회계 기준과 우리가 국제 회계 기준이 2가지가 있거든요. 그 두 동네가요. 이 퇴직급여 추계액하는 게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분의 시험 목적상 추계액은 요 1번 하고 2번 둘 중에 큰 걸 쓴다라는 것만 좀 외워주시면 됩니다. 암기사항이에요. 이거 그냥 암기. 자,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법은 여기 있는 퇴직급여 충당금이든 연금 충당금이든 둘 중에 큰 거를 우리가 추계액으로 봅니다. 외워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어느 하나만 출제되면 걔를 추계액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중요해요. 3번도. 자, 개정 과목에 여기가 짜증나는 게 개정 과목이 승질나게 나와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회계를 배우실 때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주든 아니면은 외부의 금융기관에서 퇴직금을 주든 우리가 부채의 개정 과목이 다르다라고 배우신 적이 없을 거예요. 맞죠? 다 어떤 부채 개정 과목을 쓰냐면 퇴직, 급여, 충당부채라는 개정 과목을 씁니다. 그러니까 회계에서는 그게 외부 적립이든 외부 적립이 아니든 다 부채 개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써요. 그렇죠? 그리고 회계에서는 추계액의 100%를 다 우리가 부채로 인정하죠.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암기해 주셔야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는요, 외부 적립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하고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 개정 과목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좀 왔다 갔다를 잘 해주셔야 돼. 그렇죠? 자, 암기해 주세요. 여기. 우리가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 있죠? 퇴직급여 충당금. 이 개정 과목은 우리가 세법에서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예요. 그럼 제가 분명히 아까는 이랬잖아요.
지금은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부채로 하나도 인정 안 해준다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우리 시험에는 과거에 조금이라도 인정해줬거든요.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이 있는 회사를 반 내고 아니면 없는 회사를 반 내고 이렇게 해요. 아무튼 그래서 외우고 계셔야 돼. 자, 그리고 퇴직연금 충당금. 얘는 뭐냐면 외부 적립을 해야 돼요. 외부의 금융기관에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를 우리가 세법에서는 퇴직연금 충당금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와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의 개정 과목이 법인세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퇴충하면 여러분들은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채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왜냐면 너무 길어. 퇴직급여 충당금가 너무 길거든. 7글자잖아,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외부 적립하지 않아도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금 부채를 제가 퇴충이라 좀 줄일게요. 알죠? 네. 그리고 외부 적립을 반드시 해야지만 인정되는 부채는 우리가 퇴직연금 충당금이잖아요. 너무 길어요. 그래서 연충이라고 하니 연충? 에이, 여러분들도 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쓰시면 나중에 연충 이렇게 쓰실 거면서, 에이, 플레임 안 쓰잖아. 다 알아요. 이미 알아요. 퇴충 이렇게 쓰잖아, 여러분도. 맞죠? 저한테만 엄격하신 거 잣대가. 농담이고요. 알죠? 좀 그렇게 부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돼. 예.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인세는 지금 현재는 외부 적립을 해야지만 우리가 부채로 인정을 해줘요. 알죠? 그래서 지금은 연충만 인정해줘요. 알죠?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거의 뭐 고인물 같은데, 지금 제가 그 공부할 때 있죠?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더라도 한 30% 이 정도 인정해줬어요, 원래는. 인정해줬다가 이제 극단적으로 외부 적립을 장려해야 되죠. 장려해야 갑자기 30% 빵으로 하면 좀 그러니까 5%씩 줄였어요. 외부 적립을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5% 줄여가지고 결론적으로 2016년도부터는 이제 외부 적립하지 않으면 하나도 인정 안 해줘요. 하지만 우리 시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충에서 요 퇴충이 있는 걸 출제를 반은 해요. 알죠?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우리가